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체계 전체를 얘기한다면 일단 공군력을 보면은 뭐 F-35, 그다음에 F-15, F-15K, 그다음에 KF-16. KF-16도 성능 개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제 그것이 4.5 세대로 개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인제 KF-21이 그들의 아주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인제 해군 전력, 그 지상군 전력 으로 본다면 현무 시리즈가 상당히 그 적 지휘부 파괴라든가 뭐 핵시설 이런 데 파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최근에 진수가 됐는데 그 도산 안창호함은 SLBM이라고 해서 수중에서 지상 공격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미사일을 쐈는지도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 밑으로 해서 아마 뭐 동해안으로 해 가지고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쏠 수도 있고 고러한 것들이 상당히 무서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제 포 중에서는 다련장 라켓 천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무는 그 안에 자탄이 들어가 있거든요.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냥 넓은 면적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무입니다.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 북한군 지상군이 내려올 때 그런 천무 같은 것들을 뿌려주게 된다면 그 지상군의 그 남하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한 뭐 해군 같으면은 그 정조대왕급 이지삼, 정조대왕급 이지삼은 상당히 그 8,000톤 이상급이 되거든요. 그 이지삼은 거의 그 제가 봤을 때 북한 함정은 다 잡아버릴 수 있을 것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무기체들은 북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피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북한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전력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단 재래식 전력 가지만으로. 그러나 재래식 전력 이외에 북한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지는데, 오로지 재래식 전력 갖고만 한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상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력이 주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군 전력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역 안정의 균형, 즉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지역 안정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런 어떤 대량 살살 무기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 정찰 자산과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위성, U2 아주 다양한 시설로 해서 북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그 활동을 쭉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감시를 우리 국방부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그 별로 변변치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이동이라든가 반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적의 이동을 정보를 받으면 팔란티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지요. 그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가 참여를 해서 그러한 그 정보 분석을 해주고 전략을 과 전술을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군과 연합전력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팔란티어 같은 왜냐하면 위성도 저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위성도 띄워서 그런 감시 절차 자산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업체 혹은 전문 기관이 우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